어,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를 위한 몰입입니다. 인문계열 박사과정 2인데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 박병수 님이 읽어 주시죠. 예, 그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3주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 밀린 근황들을 전달드립니다. 우선 영국에 가기 전부터 진행하던 연구를 잘 마무리했고 개제도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시작한 연구인데 선생님 덕분에 몰입을 이어나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학기 연구 실적이 충족되어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지원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사를 수료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박사 논문의 대주제를 잡았습니다. 아주 거친 주제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원래 내년 상반기에 예비 발표를 하고 싶어 지난 3주간 조금 무리하게 서둘렀는데 그러고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밥맛도 없고 진도에 진전이 없어 이젠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박사 논문 주제의 압박으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그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불안에 떨다가 결국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호르몬의 임밸런스가 생겨서 아마 그런 우울증 증상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인제 지속이 되면 이게 인제 고질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계속 읽어 주시죠. 슬로싱킹을 시작하고 몇 달 후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여 복용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슬로싱킹을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선생님이 계시는 것도 그리고 함께 슬로싱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니 그때와 다르게 조금은 덜 불안합니다. 시간의 압박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평생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슬로싱킹 원칙을 되새기며 지금부터 최대한 이완하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약혼을 했습니다.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 내후년 상반기 이전에는 결혼을 하게 될 듯합니다. 솔직히 결혼식을 하기가 매우 귀찮습니다만 결혼식을 안 하면 그 후폭풍이 아주 클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 눈 딱 감고 하려고 합니다. 박사 논문과 함께 이 일도 잘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예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어 어쨌든 슬로우 싱킹을 하면 우리가 이완된 집중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어려운 거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그러니까 고대로 집중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안하게 인제 그런 그 명상을 하듯이 편안하게 해서 이제 두뇌는 고대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걱정하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영어권 국가에서 박사과정이에요.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분인데 어 예. 이분은 참고로 그 영문학과가 아니에요. 다른 분입니다. 그 영문학과가 아닌 다른 분이에요. 아 네네. 박세미 님이 읽어 주시죠. 임용된 대학에서 맡은 세 과목을 전부 영어로 준비하는 것이 녹록지 않네요. 영어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두 과목은 제가 아주 잘 아는 과목도 아니어서 이 과목들은 추가로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욱 부족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정작 중요한 졸업 논문이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고 몰입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문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잘 띄는 여러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몰입을 적용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투두리스트 등을 활용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해결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약한 몰입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웹 서핑을 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가 눈에 밟혀 보내드립니다. 몰입과 관련이 있는 듯도 하고 저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여 마음에 와닿네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대학에 임용이 됐나 봐요. 이제 그래서 3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러면 거의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 과목을 자기가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면은 거의 풀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이럴 때는 강의에 몰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준비에. 어 그래서 강의 준비에 몰입을 하고 뭐 특히 주말처럼 인제 빈 시간이 있을 때 인제 연구를 하고 또는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 과목을 막 준비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거가 제가 볼 때는 둘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 준비에 몰입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고요. 주말에 좀 시간이 나면 근데 아마 어쩌면 주말에도 강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3 과목을 새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하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강의 내용도 준비를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가르칠 건데 그 학생들이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은 그런 질문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주고 학생들을 생각하게 시간을 주고 뭐 3 분, 5분 뭐 길게는 10분 이렇게 인제 주고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 강의하는 사람도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강의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학생들한테 반응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참석한 분 중에 그 플로리다 대학에서 인제 역시 그분은 인제 경영대에서 박사과정인데 강의를 하는 분인데 몰입 아카데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법에 대해서 이분이 인제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법을 상세하게 이분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으로 했더니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걸 잘 발달시키면 되게 좋아요. 그 반응도 되게 좋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강의법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분이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You never fail until you stop trying."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fail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때 fail한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 지금 상황을 보면 박사 논문 해야지 강의 3 과목 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인생에서 이런 기간을 잘 슬기롭게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인생에서 있어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확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확 하니까 어 그리고 인제 영어로 할 때는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될 때는 '내가 영어 능력을 실력을 발달시킬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엄청나게 발달하죠. 영어로 강의를 하게 되면. 어 그다음에 이분 역시 영어권 대학인데 제가 인제 뭐 구체적으로 나라를 얘기하면은 다 또 이렇게 개인적인 신상이 또 알려질 것 같아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영어권 대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는 황정원 님이 읽어 주시죠. 저는 현재 영어권 국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 2년 차 있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몰입이라는 목표로 몰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어쩌면 학위 논문의 한 챕터가 될 수도 있는 작은 페이퍼를 하나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성취를 이루어야 하고 명확한 점수 기준이 있는 시험과는 다소 성격이 달라서 어떻게 몰입의 목표를 정해야 할지가 다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중요한 연구 질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몰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조금씩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때도 적절한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더 정기적인 사고력 훈련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무엇이 되든 잘 이해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금방 남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고력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풀리지 않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해되지 않거나 이제 그거를 금방 물어보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1 시간을 생각하면 내 두뇌의 가동률이 2%가 된다. 1 시간을 생각하면. 2 시간을 생각하면 4%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두뇌를 가동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10 분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 내가 두뇌를 발달시키는 방향이 내가 어떤 방향인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연속적으로 생각하려면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기에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다. 그래서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은 풀리지 않는 화두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근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해되지 않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예, 계속 읽어 주시죠. 이번 주도 몇 번은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나 책의 내용을 마주했을 때 평소보다 더 오래 고민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 책에서는 매일 하루에 몇 개 이상의 문제를 꾸준히 풀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5월까지는 코스웍과 조교활동 등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think slow, think hard, deep thinking 능력을 키워서 진짜 논문만 쓰는 시기가 왔을 때 잠재력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너무 몰입을 하려면 하루에 몇 문제는 풀어야 하고 몇 시간은 생각해야 해와 같은 강박은 내려놓고 예전에 비해 더 열심히 생각하는 나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분도 인제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가 인제 그거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분한테 제가 추천하는 거가 이게 인제 굉장히 말하자면 뭐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거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자꾸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지 않는 거를 이해하는 거 한 1-20분 해 가지고 성공 경험을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재미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또 1 시간도 생각을 해 보고 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재미있게 그러려면 슬로우 싱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나 이 문제 가지고 명상하겠다.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선을 하겠다.' 그런 기분으로 이제 편안하게 하면 되죠. 그러다 졸리면 선잠을 자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